근데 그렇게 잘 나가면 자기네 거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긴 유통회사야. 그렇게 보면 살짝 이해가 갈까? 졸리비는 더 큰 땅덩어리에 나라별로 다양하게 진출돼 있는 거야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메가커피가 먼저 매각이 됐잖아. 그 시기에. 그러니까 자기가 멀티플 할 수 있는 회사가 딱, 요 정도 되겠구나.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글로벌 모델이 필요했다고 생각해. 내 사업에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. 졸리비가 컴포즈 커피 한 4,700억에 샀잖아요. 그 햄버거 가게인데 왜 커피를 샀는지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. 뭐 커피만 샀나? 최근에 샤브올리에도 샀잖아. 아 진짜요? 졸리비는 왜 그럴까? 어떻게 보면 졸리비는 우리한테 좀 약간 낯설잖아. 뭐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. 네. 첫 번째는 졸리비는 사실 필리핀에 이제 주둔해 있는 F&B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회사고, 이 회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출되어 있는 그 나라의 브랜드들을 사서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. 그러면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가 필요해?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. 그 아이템을 뿌리면 뿌릴수록 그 나라에서 확장이 되잖아. 우리 K브랜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유의주시해서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거지. 지금 불황이잖아.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저가 브랜드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브랜드, 그리고 특이하고 이런 것보다는 식사 메뉴. 그럼 식사하고 커피는 어쩔 수 없어. 불황이어도 팔려.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브랜드를 나는 사갔다고 보고 있어. 근데 그렇게 잘 나가면 자기네 거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쉽게 우리나라 브랜드부터 설명해줄게. 다 애기들도 다 아는 파리바게트. 네. 그치? 파리바게트 우리 집 앞에 가면 있지. 네. 근데 그 파리바게트가 파리크라상부터 시작해서 사거리 가면 어떤 것들이 있어. 뭐 베스킨라빈스, 네. 던킨도너츠, 잠바주스, 쉑쉑버거, 그거 다 어디에 살 거야? 같은 회사야. 파리바게트의 마더컴퍼니 회사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. 네. 그 이유는 뭘까? 우리 사거리에 가면 그 브랜드들이 4개가 있잖아. 그러면 차가 각각의 배달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것보다 한 차가 가서 유통 구조를 한 번에 뿌려주면 어때? 원가 절감이 되는 거야. 와 레전드다 이거. 파리바게트가 파리크라상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어. 이 브랜드를 너무 정성스럽게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만 먹을 것 같아? 해외 유학도 갔다 와서 던킨도 먹어봤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땡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이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 브랜드들이 주둔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러면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내가 품어버려야지.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져와서 같이 확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파리바게트 경쟁사 있어? 해봤자 뚜레쥬르 아닐까요? 그래. 그런데 그 뚜레쥬르 하나가 지금 이 파리바게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디저트를 다 대적할 순 없잖아. 그래서 하나만 정말 뾰족하게 파서 그 카테고리 전체를 먹는 거지.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.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막 디저트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긴 유통회사야. 그렇게 보면 살짝 이해가 갈까? 졸리비는 더 큰 땅덩어리에 나라별로 다양하게 진출돼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에서 그걸 확장을,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, 아이템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기까지가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사서 바로 꼽아서 바로 시스템을 깔아서 바로 나가서 매출을 올리려면 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. 근데 궁금한 게 컴포즈 말고도 솔직히 뭐 메가커피라든지 뭐 저가 커피 되게 많잖아요. 왜 컴포즈를 선택한 거예요? 사기 전에 컴포즈가 밸류를 잘 높여서 만들었잖아. 밸류를 만드는 걸 여러 가지가 있겠지?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메가커피가 먼저 매각이 됐잖아. 그 시기에. 그래서 1,400억에 매각이 됐으니까 이미 밸류는 그때 이제 결정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멀티플 할 수 있는 회사가 딱, 요 정도 되겠구나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라고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챙겼겠지?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글로벌 모델이 필요했다고 생각해. 그게 완전히 브랜딩을 잘한 거지. 누가? BTS 뷰를 써서. 그 아미층들은 뭐야? 저가 커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. 굿즈나 포스터나 뭐 어떤 쓰는 것들이 모델하고 일맥상통해서 가니까 굿즈 형태로도. 그리고 아미가 전 세계에 있잖아. 그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같은 커피 브랜드고 어떻게 보면 메가커피가 더 우위에 있었잖아 예전에는. 근데 컴포즈는 국내에서 안 될 것 같다. 그럼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럼 해외다. 해외는 브랜드로 가야 된다. 그럼 브랜드는 이미 브랜드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브랜드하고 내 브랜드 이미지를 씌우는 거지. 그게 이제 모델을 잘 쓰는 방법, 그리고 PPL을 잘하는 방법.
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아, 이제는 다 글로벌화 되는 거네요. 그치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기 얼마나 좋아. 해외에서 예전에 우리한테 와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많지. 왜? 자본도 가져가야지. 우리 인력이 투하돼야지. 잘 알지도 못하는 현지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현지에서 다 깨지면서 들어왔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K 브랜드 자체가 그냥 모든 게 다 브랜드가 됐잖아. K 컨텐츠, K 푸드, K 뷰티 다 그냥 K면 통하는 거야.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 아까 왜 파리바게트에서 해외 판권을 사와서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우리 판권을 사가잖아. 이런 확장성, 이게 밸류인 거야. 이 밸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디테일하게 많겠지만 가장 큰 거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.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창업하거나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글로벌화를 가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로벌화를 위해서 준비할 건 너무나 많지. 그 중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어떤 거일까요? 라는 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브랜딩이야. 요즘엔 너무 좋은 게 뭐 소자본을 가지고도 온라인 쪽으로 얼마든지 스토리성 있게 이슈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.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브랜딩을 해서 일단은 알리면 거기에서 역으로 이제 오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지.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 트립을 많이 가야겠다고 생각해. 현지의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갔을 때 먹힐 수 있는 것들이 뭔지.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면 빙수가 잘 될 거야.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? 근데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은 치아가 안 좋아서 더운 나라지만 차가운 걸 그렇게 먹지 않아.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단순 계산으로 너무 더워. 당연히 잘 팔리겠지. 이래버리면 또 오산이라는 거지. 그럼 뭐야? 결국에는 현지에 가서 그 비즈니스 시각을 계속적으로 늘 넓히는 거지.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착각하고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의 법인장을 현지에서 뽑아서 현지인의 인맥과 네트워킹과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맞게끔 치투가 되는 건데 다 우리나라 사람 데려가. 지사장에 가자. 지사장에 가서 지사장이 뭘 알아. 그래서 초반에 진출했다가 다 깨지고 나온 케이스들이야. 근데 반대로 자라가 스페인 브랜드잖아.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싶은 거야. 근데 스페인 사람을 보내면 이 스페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알아? 한국에서 외국 기업을 경험했던 관리자를 부른 거야. 그때 까르푸가 철수하면서 까르푸에서의 이력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매장을 돌리고 우리는 패션 회사가 아니야.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가장 빠르게 2주 내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물류 유통을 가진 회사야 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매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킨 거야. 남자분이셨거든, 그 대표님이. 옷도 진열해보고 누수가 어디서 나고 안 팔리는 건 어떻게 턴오버 해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보낸 거야. 그래서 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 500억만 해. 근데 그 대표님이 6천억을 한 거야. 결국에는 그게 포인트인 거야. 바로 가서 매출을 낼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브랜드를 만드는 시간에 시행착오와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.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 누가 좋아해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트립도 가서 이제 국가별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그런 네트워킹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본인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. 그래서 결국에는 졸리비는 자기 나라에서 사업이 잘 됐잖아. 그러니까 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를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된 나라도 있지만 잘 안 된 나라도 있잖아.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브랜드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야 되겠다. 그래서 선택한 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주도면밀하게 많이 보고 가져가려고 하면서 이제 최종 사가게 된 게 컴포즈 커피하고 뭐 샤브올데 이렇게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사갈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건 시스템인 거야. 얼마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그 사업의 판도를 나눠지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계속 펼쳐질 수 있잖아. 거기에 캐시플로우가 돌아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사업을 보는 눈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사업에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보는 게 핵심이야.